네, 안녕하세요. 대관령바람입니다. 드디어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속속 나오고 있죠. 오늘은 존슨앤존슨의 2분기 실적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존슨앤존슨의 2023년 2분기 매출액은 보시는 것처럼 전년 대비 6.3% 성장하면서 255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희석 주당 순이익이 1.96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9% 성장을 했죠. 그런데 여기 옆에 보시면 조정 희석 주당 순이익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미국 주식 투자를 할 때 이러한 부분이 많이 헷갈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국 회계 기준은 이 갭이죠. GAAP인데 유럽 기준인 IFRS와는 다르게 이 투자자에게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목적이 강한데, 그러다 보니까 그 표시에 있어서는 이 기업의 자유재량을 더 많이 주는 편입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 투자자가 더 잘 알기 쉽게 표시를 해야 하는데, 항상 기업이 유리해 보이는 쪽으로 만들어 가게 마련이죠.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는 이 매출액과 현금 흐름을 특히 투자자가 더 신경 써서 뜯어볼 필요가 있고요. 이 비즈니스에서는 이 자본적 지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이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2023년 2분기 전체 실적은 리포트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6.3% 성장, 이 오퍼레이셔널 기준으로는 17.5% 성장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성장은 보시는 것처럼 미국 시장이 이끌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강력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와 같이 이 매출 구조가 이렇게 지역적으로 다변화되어 있고 탄력적이기 때문인 이유도 있는 거죠. 네, 주주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쏘쏘하던 이 존슨앤존슨이 2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조금은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그 이유는 역시나 7월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에서 2023년 전체 실적 가이던스를 조금 올렸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해석들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후행적이고요. 이 정도의 변동은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게 저는 정신 건강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 각 사업부별 매출을 브레이크다운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존슨앤존슨의 의약품 사업부 실적을 볼 때 어떤 거부터 봐야 되죠? 일단 이 대표 약제인 스텔라라가 들어있는 여기 이뮤놀로지부터 보고, 다음으로 다잘렉스가 들어있는 온콜로지 파트를 보면 됩니다. 이뮤놀로지 파트의 리포트 기준 매출액 성장률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 1.9%라는 말은 결국 이 스텔라라의 매출 성장이 한계에 도달을 했고요. 곧 특허가 만료된 이후에 강한 세일즈 임팩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는 겁니다. 물론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미국에서는 이 IBD 시장에서의 이 스텔라라 점유율이 상승하면서 이 8% 정도의 상승을 했다고 했지만, 다음에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 나오는 말이 중요했는데, 이 불리한 환자 구성은 계속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수사적인데, 간단하게 얘기해서는 이 시장에서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러한 세일즈 로스를 메꿔주기 위해서는 이 항암제 파트의 성장이 필요한데, 보시는 것처럼 이 리포트 기준으로 8.8% 성장으로 선전 중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음으로 봐야 하는 파트가 여기 신경계 파트, 그리고 이 PH, 이 폐동맥 고혈압 시장인데, 이 뉴로사이언스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3.5% 성장이지만 이 MDD 약제인 스프라바토가 본격적인 세일즈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회를 찾아볼 수가 있고, 아마 몇 분기 뒤에는 굉장히 큰 세일즈를 낼 거예요. PH는 역시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존슨앤존슨이 연간 예상 매출을 한 5조 원 정도 따뜻하게 올리고 있는 캐시카우로서 성장률도 보시는 것처럼 매우 준수합니다. 이 경쟁 약제의 진입에도 방어가 잘 되고 있죠. 네, 그리고 최근 추세를 보면 의약품에서는 특히 다발골수종의 다잘렉스뿐만 아니라 존슨앤존슨은 카빅티나 택벨리 등 이 새로운 기존의 신약들을 추가함으로써 이 전방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 시장 확대 측면에서는 역시나 이 다발골수종에서 백본 이 치료제 역할을 하고 있는 BMS의 레블리미드를 제 생각에는 따라가기는 조금 어렵거나 아니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존슨앤존슨의 포트폴리오에서 이 다발골수종은
매우 강화가 되고 있는 추세는 분명합니다. 다음으로 메드텍으로 넘어가 보죠. 의료기기 파트의 2023년 2분기 성장률은 보시는 것처럼 매우 준수합니다. 특히나 병원에서 시술과 수술 등의 건수가 완연히 회복함에 따라서 리포트 기준으로는 13% 정도 성장을 했고, 이 오퍼레이셔널 기준으로는 14.7%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실적 발표의 서두를 메드텍으로 했는데 굉장히 저도 의아했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존슨앤존슨이 2022년 아비오메드를 인수함에 따라서 그 사업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죠. 이번 분기 발표에서도 이 새로운 카테터들이나 무릎 수술에서 로봇 보조 시스템인 벨리스 등의 인증과 임상 등을 소개하면서 향후 메드텍의 지속 성장을 어필을 했습니다. 특히나 아비오메드 인수 영향을 제외하고도 10%가량 매출 성장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메드텍 성장에 대한 의견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올해 하반기 성장을 제한하는 요인들로 중국에서 물량 기반 가격 책정, 그러니까 이 물량이 많아지면 가격을 나라에서 깎는 거죠. 그리고 이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게 비즈니스 구조를 조금 보았을 때는 중국 시장에서 어떻게 될지 약간 회색지대긴 해요. 자, 그럼 컨퍼런스 콜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죠. 이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확실히 현재 존슨앤존슨 의약품 사업부는 이 주력 제품 특허, 이 스텔라리 특허 만료 이유에 대한 대비가 제가 보기에는 미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넘치는 자금으로 대규모 딜을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존슨앤존슨은 이 메디컬 디바이스를 우선 강화했습니다. 유망 신약 후보 물질은 현재 이 BMS와 공동 개발 중인 이 항혈전제인 이 밀백시안인데, 이번 분기 항혈전제 시장의 주요 적응증을 모두 FDA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승인을 받으면서 향후 신약 승인의 가능성을 더 키웠고요. 현재 임상 막바지 단계에 있는 이 밀백시안이 이 존슨앤존슨의 시총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겠죠. 다음으로 유망 신약 후보 물질은 이뮤놀로지 파트에서 인터로킨 제제를 주사용 제제인데, 이것을 경구용으로 개발하고 있는 코드명 JNJ2113입니다. 현재 판상건선에서는 3상을 진행 중이고, IBD 중에서 개양성 대장염에서는 임상 2상을 진행 중인데, 스텔라라 특허 만료에 대비해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려는 노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최대 매출 품목인 스텔라라 특허 만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는 2025년 1월에 드디어 미국에서 암젠이 최초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출시를 하기로 합의를 했고, 2월부터는 순차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또 바이오시밀러들이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 존슨앤존슨의 주가 변동폭은 앞서 보신 것처럼 에브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락가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싫다라고 하면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분명히 존슨앤존슨은 무엇인가 의약품 사포 매출을 견인할 딜을 여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다음으로 애널리스트 질문 시간에 재미있고 한국 제약업계에도 중요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 바로 유한양행과 공동 개발 중인 레이저틴 임상 관련 코멘트였습니다. 이 마리포사 연구가 2024년 말에 종료가 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데이터가 조금 더 빨리 정리가 될 것 같다라는 시장의 어떤 예측이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분명한 건 2024년 말보다는 빠르게 이 존슨앤존슨의 리브리반트와 레이저틴의 병용 효과에 대한 데이터 발표가 있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하긴 했는데, 아마도 제 예상에는 2023년 유럽 임상종양학회나 에스모죠. 연말에 폐암학회나 아니면 2024년에 아스코 등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건 존슨앤존슨 뿐만 아니라 유한양이 오히려 매우 중요한 이슈고, 한국에서 글로벌 신약이 성공적으로 상업화 단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조단위 매출 성장이 확실한 단계를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 존슨앤존슨으로 시작을 해서 유한양행으로 마무리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존슨앤존슨의 2023년 2분기 이 실적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oing on my way 이 한 줄로 표현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존슨앤존슨이 이번 분기 컨퍼런스에서도 말했듯이 이 소비재 건강사업부가 캔뷰로 분사를 하고요. 이 인적 분할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주주 가치를 어떻게 분배할지 이 조만간 결정이 될 겁니다. 그 이후에 의약품 사업부와 medtech 비즈니스에 대한 투자가 더 강력해질 텐데 어찌되었던 존슨앤존슨은 이제 100년 넘게 이어지던 이 삼각 편대에서 이 캐시카우 한 축을 잘라내면서 이 새로운 변신을 시도 중이죠. 이렇게 큰 기업이 이런 결정과 실행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중요한 투자 아이디어이자 이 장기 투자의 기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이고요. 날이 많이 무더운데요.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 제가 편안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제 이야기가 뭐 남는 게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건 제가 생각해 보면 아마도 제가 다 맞고 옳고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공부하고 판단하고 투자해 나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짤 영상 하나 올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항상 장수하세요. マニュアルはない。そういう事態に突入してる。俺たちが自分で判断しなきゃならん。俺たちの判断でやるんだ。